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초반에 몸을 갈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과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지속을 할 수 있을 때 그 몇 년 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또 작가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99%는 시작한 지 얼마 이내에 접는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은 바닥에 압정이 쭉 깔려 있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딱 했을 때 하나 찝어서 올라오는, 거의 당첨되는 확률, 아까 당첨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의 당첨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큰 채널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당첨에 관한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당첨되는 사람은 또 실제로 되게 많고.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네. 당첨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지인 중에서 예. 게임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네. 직접 이렇게 모바일 게임 이런 거를 설계를 하고 네. 만들고 이러는 분이 계신데 아이템이 무작위로 당첨이 되는 이런 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어. 이게 뭐 출시되고 나서 몇 주 후 혹은 몇 달 후 정도 이후부터만 당첨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몇 시간 만에 당첨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어. 우리의 수식이 잘못된 건가? 네.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건가? 네. 이러고 다 찾아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거예요.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고 네.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냥 당첨이 된 거네요. 그냥 당첨이 된 거예요. 와. 근데 뭔가 우리가 수치와 확률과 이런 걸로 딱 따져서 알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세상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번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 거기서 내가 물론 노력을 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해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다는 아니어도 그걸 만나게 됩니다. 별거 안 했는데 했더니 이게 되네? 네.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자아 통제감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한국 의료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병원에 가면은 대체로 좋아집니다. 네. 예, 증상 아프고 막 이런 거 좋아지는데요. 그 대부분의 그 치료법들이 사실은 이게 왜 났는지를 모르는 어. 그런 치료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기전을 모르는데 이거를 썼더니 이게 괜찮아져 하는 네네. 경험이 쌓여서 그게 우리가 받는 대증적인 치료법 이런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요, 도대체 이게 왜 되는지 모르는데 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안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까? 이러면 되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너무 경쟁도 치열한 세상이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노력만을 강조하고 이런 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좌절감과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뭐 이 삶이 슬퍼지거나 좌절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작은 행동을 했는데 이게 특별히 이득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걸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자아 통제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오늘 직접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첨도 생각해 보면 저도 작가님처럼 당첨이 한 번도 살면서 뭐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응모를 뭐 해봤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2번 정도 해봤는데 안 되길래 역시 저런 거는 안 된다. 되질 않는구나. 살면서 그거 말고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응모를 한 기억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안 됐지. 만약에 제가 응모를 꾸준히 계속 그냥 뭐 있을 때마다 했으면 아마 여러 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네.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은 각각의 그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음. 확률은.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 번 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산술적으로 보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 뭐 그죠. 운이랄까 행운 이 부분이 있어요. 책에 보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내실이지 행운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네. 연관돼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운이 사실은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낮은 확률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 본다. 그걸 가정해 봤을 때 그래도 0은 아니잖아요. 네. 0은 아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그냥 한 번씩 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걸 할 때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노하우들이 쌓입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영수증 이벤트에 응모를 한다. 많이 응모하시는 분은 보니까 이걸 구겨서 놓으시더라고요. 아. 예, 구겨서 이렇게 놓으면은 더 잘 집힌대요. 어.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자, 이제 만 분의 1 에서 천 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 작은 행동이. 네. 그러니까 점점 무언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동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확률을 뚫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전히 행운의 영역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에서도 뭔가 구겨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 약간이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종류의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 행운이요. 언제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해 보고 부딪혀 보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행운이 그렇게 희귀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살면서 의외로 자주 맞닥뜨립니다. 음. 그런데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쳐 지나갈 행운이었을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나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했는데 됐어.' 이런 원리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작가님께서 오늘 설명을 해 주셔서 어떤 작가분은 책 한 권을 내기까지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에 정말 혼을 담아서 쓰듯 그렇게 해서 수년에 걸쳐서 음. 책을 내지만 그 책을 정작 많은 독자분들이 읽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작가분은 그냥 후루룩 되게 남이 보기에는 그냥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책 한 권 뚝딱 쓴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히고 사랑받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딱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음. 네. 이 마음을 가지러니 책에도 이제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치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작가님께서는 이런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이 불안을 어떻게 이용한다거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음. 자,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또 뭐 안정적인 어떤 환경, 뭐 금수저로 태어났어. 뭐 이런다고 해서 느끼지 않거나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누구도 가진 사람은 그걸 잃을까 봐 불안하고 또 갖지 못한 사람은 '아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근데요,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저는 하루 단위로 사는 거. 그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일 어떻지? 또 몇 달 후에 이러면 어떡하지? 몇 년 후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한 5년 계획? 뭐 대략 이 방향으로 내가 해 놓겠어. 나는 뭐 은퇴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 제 경우에요, 이거는. 예. 딱히 은퇴를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성실하게 계속 해 나갈 생각이야. 그리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은 관찰하면서 그거대로 또 '내가 콘텐츠를 다르게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장기적인 제 계획이에요. 음.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 유튜브 채널이 유지될 것 같아? 이제 뭔가 나도 변신을 하거나 이걸 확장을 해야 구독자가 유지되지 않을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만 하루 단위로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신경 써야 될 것을 쪼개서 그날 하루씩 삽니다, 저는. 음. 그냥 내일 죽어도 별로 그렇게 염려가 안 될 정도로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그거 체크하는 정도예요, 그냥. 음. 오늘 해야 될 일에만 열심히 그냥 하면은요, 불안과 음. 걱정도 하루 단위로 쪼개집니다. 음. 이걸 평생의 걱정으로 한꺼번에 매일매일 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오늘치 걱정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소분된 걱정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막연하게 길게 생각하면 '와 나 건강 문제 이런 치명적인 걸 항상 불안을 폭탄처럼 안고 사는데 어머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지금 안 좋으신데 노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오늘 그냥 부모님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내일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 하고 그냥 제 루틴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도 지금이라는 단위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면에서도 인류가 많이 강조를 해온 일인데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네.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 보면은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거고, 현재에 내가 집중한다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 저는 한 2년 정도 요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요가라는 게 안 하기 전에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활동이 아니거든요. 네. 힘듭니다. 힘들 힘들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악관절 장애가 아 와서 네.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젯밤에는 너무 이 두통까지 아 와서 아. 턱과 이쪽에 이 통증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굉장히 고통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때 요가를 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좀 힘든 동작을 했어요. 네. 허벅지 근육을 많이 써서 이게 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 이 어 정도 될 때까지 그런 네. 동작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쪽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네네.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느꼈던 생각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안 느끼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 음.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내가 힘들고 뭔가 나쁜 것들이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라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느끼는 게 뭐지? 이런 거에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요, 과거에서 오는 그런 아픔, 상처, 그리고 미래가 주는 불안,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작가님 모시고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소분한다고 하잖아요. 예. 딱 오늘 하루로 단위를 자르면 걱정도 딱 오늘 하루치 걱정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실제로요. 지금 음. 악관절 때문에 턱이랑 이제 두통까지
왔다가 요가에서 이제 엄청난 허벅지 통증을 수반하는 동작을 하다가 이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어서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고 못하겠고 저게 무서워서 섣불리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언젠가 미루고 있다가 이런 불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더 큰 불안을 한번 만들어내봐라. 조금 말을 이렇게 제 식으로 바꿔보면 네. 저는 좀 견딜 만한 고통을 자처해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책에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예. 행복을 위해서는 적당한 고통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행복을 위해서는요, 사실은 적당한 고통이 필요한데 그걸 다 모르거든요. 다들 행복만 추구를 해야 그게 내 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복의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은 행복은 그냥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는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DNA 하나하나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행복은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해야만 무언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것을 피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적당한 고통, 이런 거를 느낄 때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연 마약이 나옵니다, 우리 뇌에서. 그리고 천연 항우울제도 분비가 되고요. 천연 진통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 바쁘고 사업이 한참 확장되면서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요, 우울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가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감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상해.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고 벗어났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감사하다는 걸 나도 알아. 근데 나 왜 우울하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하거든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 주는 상태가 된 거였는데 위험 요소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오죠. 쾌락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 호르몬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가. 쾌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때 우울한 거거든요. 이게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고통의 보상으로 이제 쾌락 호르몬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고통이나 또 성취라는 과정, 이런 것과 그거의 보상을 받는 경험,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공백과 한가함을 우리 자신이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요, 그 성공이나 성취 후에 찾아오는 그 쾌락, 네. 이것의 지속성이 성공의 크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뭐 한 10년간 노력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을 키워서 엑시트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밤도 새고 정말 건강도 잃었고 관계도 잃었고 희생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고 나서 느끼는 그 기쁨, 충족감, 성취감, 이게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러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큰 성취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나 작은 기쁨. 내가 이걸 했는데 작은 뭔가 뭐를 했는데 당첨됐어. 무엇인가 대회에서 글을 하나 보내봤는데 장려상 받았어. 와,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그럴 때 느끼는 보상 쾌락. 이거하고 10년간 노력해서 1,000억 번 거하고 지속성이 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계속 그런 고통이나 성취, 이런 것들과 행복, 이런 순환 시스템을 더 자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
또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성공과 길에서 무거운 걸 이고 가는 할머니를 만나서 횡단보도에서 그걸 들어드려서 이렇게 내가 느꼈던 그런 뿌듯함이랄까 그런 행복감 그걸 느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성공적이냐 그럼 당연히 성공의 크기는 압도적으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게 훨씬 더 큰 성공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는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네. 하나의 성공은 그냥 하나의 성공일 뿐이다. 네, 맞아요. 그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는 네, 게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행복에 너무 쉽게 적응을 하고 익숙해집니다. 음, 음, 근데 대신에 우리는 고통도 그만큼 쉽게 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뇌가소성이라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고통에서 금방 회복하는 것만큼 행복도 그거하고 비슷한 속도로 익숙해져 가는 거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자질이거든요. 음, 내가 깨닫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네,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아, 그 성공을 했을 때에는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극복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 왜냐면은 행복이 역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쾌락과 행복에는 역치가 있는데 이만큼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만 행복감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암에 걸리면서 이 역치가 확 내려가서 음, 제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이분은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길가에서 뭐 그냥 들꽃 하나만 봐도 '아유 예쁘다. 행복하다.' 이런 종류로 아주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리셋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몇백억 부자가 힘들게 되고 다시 암에 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제로로 돌아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냥 여기서부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작가님 책에 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태도, 태도에 관한 얘기를 음.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공은 행동이 필요한 일들을 그냥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AI가 정말 더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지식, 정보, 암기, 연산 이런 게 다 장점이 아니게 됐단 말이죠. 그럼 남는 게 사람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태도가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작가님께서도 또 책에서 태도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혹은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음. 보통 많은 분들이 본인의 선함, 그리고 타인의 선함에 대해서 갈등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심플해지거든요, 인생이. 네. 내가 별로 진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득을 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음,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배척받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면서 '뭐 세상이 이래.'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예의는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태도를 관리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편한테 나쁜 그런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음, 그냥 그건 나의 원칙인 거죠. 자, 사람이요. 정말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우리는 이득에 의해서 또는 뭔가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존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 최근에 그 챗 GPT, 네. 예, 그게 여러 번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최근 버전에서 이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야, 이제는 아첨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 알고리즘을 바꾼 적이 있어요. 네. 작용하는 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첨하던 그 챗 GPT가 갑자기 딱 답만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어. 분명히 얘가 알고리즘대로 아첨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 좋은 질문이야. 뭐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날카로운 그런 생각이었어. 네. 너는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구나. 뭐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음. 그게 굉장히 거슬린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어.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더 이상 챗GPT가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고서는 이제 나 이거 더 이상 이런 거 사용하고 싶지 않아. 네. 사람들의 실제 반응이 그랬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아첨하더라고요. 다시 좀 그렇게 예. 됐군요.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음. 얘는 그렇게 프로그램 됐어 하는 걸 알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진 이 GPT의 대답을 사실은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진심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관리를 하면 그래, 저 태도를 관리할 만큼의 진심까지는 있는 거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의 선은 거기까지 정리하는 걸 최소한으로만 하면요.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이런 모든 그 효용성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일할 때는 나는 감정을 섞지 않아 일에는 나는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사실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의사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감정이 세트로 따라붙어서 그리고 챗 GPT도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나 추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과반 이상이 철학적이거나 감성적인 일상의 위로라든지 마치 이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유저가 50%가 넘는다라는 걸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우울한 날, 정말 우울한 날 네. 그런 프롬프트를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네. 한번 나한테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부를 해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한 걸 바탕으로 나의 장점을 너의 그 최대치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구조적이고 타당하게 아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그 우울한 날 도움이 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작가님 모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지러니 이 책을 이제 또 찾아서 읽고 하시는 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공 또는 더 나은 내 자신 혹은 성장 이런 거에 평소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벽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벽이 느껴질 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마음을 가지러니 이 책이 이런 벽을 느끼는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욕구를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그 욕구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어떤 분이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100억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동기죠. 그런데 저는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와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100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목표만 향해서 맹목적으로 다가갈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여행을 아예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네요.
왜냐면은 그 성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대부분이. 여행보다 사업하면서 성과를 이루거나 그 결과물을 보는 게 더 짜릿하고 재밌대요. 그런 분들은. 여행 가서 왜 내가 시간을 버리면서 다 거기서 거긴 이런 장소들을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1등석 타고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 그게 목표다.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그런 분들은 부자가 안 되세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기는 한데 대신에 내 욕구를 정리를 하면 와, 나는 여행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거 그런 걸 좋아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부를 창출을 적당히 하면서 내 그런 삶을 즐기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 욕구를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누구나 다 성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공이라는 거는 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100억 부자, 200억 부자, 뭐 경제적인 자유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도 그 과정을 넘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처절한지는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그분들이 초반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야만 그 과정을 넘을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처절한데 그래서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일반인하고 급이 다릅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초반에 몸을 갈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과 그리고 그걸 즐길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지속을 할 수 있을 때 그 몇 년 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좀 나아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좀 욕구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만족할 수 있는가? 예. 그러면은 훨씬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쾌감 역치를 찾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현재 이 중립적인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끌어오는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깨달음과 많은 걸 느낀 사람은 저였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오늘 저와 남인수 작가님이 나눈 대화에서 마음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를 듣고 이 부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하시면 마음을 가지런히 책에 친절히 작가님께서 써주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